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주가 20일 이평선에서 지지 흐름 양봉이 나왔죠. 자, 가난 관련된 NDA 신청은 언제쯤 할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간 한 19분 정도 개장까지 남겨져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39% 하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도 0.39, 0.38% 하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0.35%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1월 달에 이제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약화와 더불어서 시장의 분위기들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다우지수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되었을 때 600포인트까지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연준 의사 중에서 가장 이제 매파적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분은 올해 FMC에서 이제 뭐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가장 이제 호키시한 부분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25pp보다는 50pp 관련되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하메드 엘 엘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의 어떤 최근의 어떤 상승 흐름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시장이 좀뭐 우호적이지 않은 어떤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코로나에 이제 양성 반응을 좀 보인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올해 첫 번째 열리는 FMC에서는 뭐 참석이 가능할 어떤 전망, 뭐 그런 기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1월달 초반 중순까지 좀 괜찮았다가 다시 한번 블레이크가 이 1월 이제 말에 2월 1일 우리 시간으로는 2월 2일에 이제 FMC 코멘트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한 10일 전까지 이제 코멘트가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어떤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들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한 5천억대 이상의 어떤 거래소의 매수를 하면서 아침에 좀 약세였다가 오히려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5원 30전 정도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미정시의 어떤 분위기들을 국내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 흐름이 나왔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이제 순매수 흐름이 좀 나왔죠. 전반적으로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오늘은 뭐 조금 이제 종목 수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이제 뭐 매수, 매도 이런 것보다는 좀 균형감이 있는 어떤 상승 하락 종목 수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HLB는 이제 오늘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 좀 줄었는데요. 20일 이평선에서 밑꼬리가 나오면서 일단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6% 올라서 31,2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공매도 매매 관여 비중 자체는 어제보다 조금 줄어서 9.47%, 시간에는 150원 빠져가지고 31,05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어떤 수급을 볼 수 있는 흐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프로그램 쪽은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수 흐름이 나왔고요. 실제 이제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 기관하고 개인들은 일단 매도를 하면서, 자, 20일 이평선에서 거의 1주가 아니라 2주 가까이 지금 놀고 있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 이후 8번째 20일 이평선에 도전해서는 일단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으면서 이제 플랫형으로 2주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 21선도 이제 붕괴가 되게 되고, 이 파라볼릭 자도 이제 하락 추세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일 이제 연휴를 앞두고 거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어떤 양봉이 이어져야 되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32,000원대 이 중위권 가격이 올라와야 이 34,000원대 어떤 박스권 상향할 수 있는
그 상단된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박스권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32,000원권이 지지되면서 양봉이 좀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야 되겠죠. 자, 뭐 생명과학도 이제 21 이평선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제약 같은 경우는 밑꼬리가 나오면서 21 이평선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는 이 화요일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21 이평선에서 조금 이제 소폭 하회한 모습입니다. 자, 글로벌 같은 경우도 21 이평선에서 조금 이제 밑꼬리가 나온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HLB 그룹주들이 21 이평선에서 지지 흐름을 좀 보여주는 어떤 흐름을 보였죠. 자, 오늘 뭐 기사를 보게 되면 뭐 특이한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HLB 글로벌이 TI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인수 마무리했다는 뭐 내용인데요. 자, HLB는 이제 M&A를 할 때 이제 대부분 뭐 이 BW라든지 CB로 대용으로 납입하면서 현금의 어떤 이제 그 유출을 상대적으로 좀 막는 형태로 이제 M&A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이제 TI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BW 관련되는 부분을 대용 납입하면서 상당히 전체 250억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 이상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인수합병하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HLB나 HLB 생명과학이 이제 뭐 FA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쪽의 어떤 흐름으로 실제 이제 재무적인 어떤 효과를 봤다라면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TI 코퍼레이션이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각종 이 제품의 어떤 소비자 뭐 선호도 니즈 분석해 가지고 제품 판매하는 이 D2C 관련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HLB 글로벌이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뭐 음료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마케팅 역량을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이 부분들도 재무적으로 좀 이제 성과를 낼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불성실 공시 법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 제약 관련되는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요. 올해 초에서도 이제 투자 판단 관련되는 경영상 미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일이 2월 7일인데 이 부분 관련되는 좀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이 불성실 공시법인 자체가 중요한 것들이 1년 동안 이제 벌점이 누적이 돼서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니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불성실 공시법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상장된 기업이 이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뭐 공시를 하지 않았다든지 기존의 공시를 번복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시를 변동했다든지 이런 위반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회사가 이제 예고를 하면 이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 이제 공시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법인 불성실 공시 법인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점을 하고 제재금까지 최종 결정이 나오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점 이상이면 이 당일 매매 거리가 정지되고요. 1년간 누적으로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공시 불이행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건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기로에 섰다 이런 어떤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작년 9월 달에도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공시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지연했다. 빨리빨리 하지 않고 이제 지연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HLB 제약에서 불성실 공시 유행 관련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을 불이행했다. 그래서 여부 결정 시한은 2월 7일입니다. 근데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관련된 부가벌점으로는 이 0점이니까 크게 뭐 이렇게 이 영향이 주는 건 아니죠. 근데 8점 이상이라든지 15점 이상이면 앞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불성실 공시 유행에는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그 다음에 공시 변경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27조, 28조, 29조에서 확인하고요. 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식 우정 32조에서 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카인드에 들어가서 코스닥 시장 불성실 공시 규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32조를 보면 해당 사항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15점 이상 돼 있는 기법은 이렇게 BK탑스라든지 뭐 SL 바이오닉스, 뭐 스마트 솔루션즈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 기업들은 이렇게 한 70 몇 개 중에서 이 벌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8점 이상을 받으면 뭐 하루 거래 정지가 되고 누적으로 이제 15점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카인드 사이트에서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HLB 제약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그 작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2월 달에도 보면 이 공시 미이행 관련되는 부분이 일단은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성실 법인 지정 미지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해 가지고 공시 불이행 2건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결정은 이제 2월 달에 할 건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이제 항서제약 차트인데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장중에 이제 상한가에 준하는 어떤 강세 흐름이 나왔다가 이틀 쉬었다가 오늘 다시 이제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항서제약하고 HLB 주가는 올해는 조금 이제 연동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간암 관련되는 NDA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서 항서제약은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여기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어떤 흐름들이 일봉상에서도 나오면서 월봉이나 주봉들도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저항대였던 가격대를 좀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HLB는 이제 뭐 아직 그런 어떤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20일 이평선에서 조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2,000원권의 어떤 중립값 정도 위에 올라가 있든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34,000원을 가는 거죠. 그렇다 하면 이제 월봉상에 지금 이제 쓰리바닥 형태를 마무리를 한다라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을 거래량이 좀 늘면서 올라가야 확실하게 이제 이 작년의 어떤 고점 부근인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NDA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분출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박스권의 어떤 단계들이 지금 여러 단 윗단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박스권 형성되었던 이 구간들의 어떤 이제 박스권의 가격들을 조금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34,000원대의 어떤 회복들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느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